네, 안녕하십니까. 새를 연구하는 박찬열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이런 새들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은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곤충은 식물의 잎을 먹습니다. 그러한 이제 먹이망, 새와 곤충과 숲 간에 그런 먹고 먹히는 먹이망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숲이 있는데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에서 한쪽 지역은 그대로 새들이 오게 하였고 하나는 새가 올 수 없게끔 그물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물망을 친 곳에는 새들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물망 친 곳에는 벌레들이 잎을 잘 갉아먹고 다 갉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이 올 수 있는 곳에서는 잎을 갉아먹으려는 애벌레를 새들이 잡아먹어 주다 보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잎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새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나뭇잎의 크기가 크게 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새들이 있음으로써 숲에 있는 나무들은 더 잘 자라고 또 잎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에 곤충을 몇 마리나 잡아먹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동영상을 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한 200에서 500마리 정도 잡아먹었고 이걸 1년으로 계산하니까 약 8만 5천에서 10만 마리 정도의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중에 약 15%를 이제 해충이라고 잡고 그 해충을 잡기 위한 해충 방제 단가를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보면은 약 70만 원 정도의 해충 구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면 숲에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새들의 영향은 건강한 숲을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실제로 숲에서는 먹고 먹히는 이 먹이망으로 인해서 숲은 더 건강하게 되는데요. 그래 이러한 숲이 있지만 실제로 도시라는 지역에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도시라는 지역은 실제로 시끄럽습니다. 또한 불빛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골에 비해서 더 빨리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특성은 소음도 많고 강한 빛이 있는 곳이고 또 기온이 높아지는 곳인데 이러한 영향으로 새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숲 바깥은 버스 소리든 소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숲 안쪽은 조용합니다. 이 두 곳에서 새들 소리 나는 부분을 두 개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숲 안쪽에서는 전형적인 박새 소리는 스핏 스핏 이렇게 이음절로 이렇게 납니다. 그렇지만 바깥쪽에서 번식하는 새들은 바뀌어집니다. 삼음절 스스핏 스스핏 이렇게 해서 좀 바뀌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성문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고 이 부분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에 적응을 해서 내가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세력권이야 라는 부분을 다른 박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더 높은 음으로 내야지 상대편에 있는 박새에게 여기는 내가 번식하는 곳이야 라는 부분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새가 보면 소리가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리가 높은 피치를 높이 내는 새들, 직박구리랄지 물가치 이런 새들이 도시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연구했었던 결과는 오히려 변조를 일으킨다는 거죠. 도시에서는 이러한 새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다른 음절을 삼음절을 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종종 우리가 그 먹이망에 우리가 사람들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인공적으로 먹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대량으로 먹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효과는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일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비주기적으로 랜덤하게 주면 되고 그 대상 동물에 맞게끔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비주기적으로 장소도 랜덤하게 줬을 경우에 야생성도 살리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또 한 곳에 너무 과다하게 주면 실제로 이용하는 새들은 다른 새들입니다. 만약에 박새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위에 박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이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 지면에다 주었을 경우에는 멧돼지 아니면 다른 들개, 들고양이만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새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먹이를 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먹이망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부분인데요. 모든 나무의 이파리 배열 구조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파리는 팽팽하게 이렇게 나무 줄기하고 가지하고 사이에서 팽팽하게 돼 있는 반면에 어떤 잎은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카시나무 잎을 보면 우리가 산에 가서 아카시나무 잎 펴서 이렇게 하나씩 펴면서 보면 팽팽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지금 단단풍나무나 이런 단풍나무들은 보면은 약간 새들이 들어가서 착 잘 들어가서 먹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 나무마다 왜 이렇게 잎 배열 구조가 저렇게 다를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실제 답은 이 아카시나무처럼 되어 있는 잎에서는 새들이 가서 먹이를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단단풍나무처럼 되어 있는 데는 가서는 새가 가서 쉽게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풍나무처럼 되어 있는 데에서는 나뭇잎이 자기가 방어물질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애벌레를 많이 잡아 먹어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방어물질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팽팽하게 되어 있는 데에서는 새가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데에서는 자기가 방어물질을 많이 만들 것이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했더니 그대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생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새 생물 또 내 생물 이렇게 여러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숲은 움직인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예, 뿌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이렇게 자기가 방어물질을 만들거나 잎 구조를 다르게 만듦으로써 새들을 움직이게 하고 자기에게만 오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움직이는 새, 이런 부분을 읽어내는 것도 이 먹이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는 고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고추 맵죠. 맵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매운 고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고추는 열대 식물이었고, 이 고추는 가지과의 여러 해살인 식물입니다. 그럼 고추 입장에서는 자기 여러 해살의 식물이 더 멀리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를테면 포유류인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하는 포유류들이 자주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한테 먹히면 더 멀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게, 새는 매운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거의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포유류는 매운 걸 잘 느낍니다. 그래서 고추는 매운 것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 멀리 공간 전파를 멀리 종자를 전파할 수 있는 새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게 되었고, 매운 고추는 이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게 상호작용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포유류는 이제 매운 것을 이제 잘 느끼고 새는 못 느끼니까 이러한 전력으로 만들었는데, 다만 우리 한국인처럼 포유류이지만 매운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면 바로 둘 간의 관계를 해석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숲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아주 건강한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곱게 자라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숲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무들 보면 어떻게 쓰러지기도 하고 또 고사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의 큰 대들보나 궁중의 대들보로 쓰일 수 없는 그런 나무지만, 실제로는 이 나무들은 오히려 딱따구리나 둥지로서 이용이 되기도 하고 또 먹이로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 있으면 언젠가는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둥지망과 지금 오늘 하는 먹이망, 이러한 부분을 보면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두 개, 세 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그 관계가 복잡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숲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숲에서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새들은 숲에 있는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를 잘 먹어줌으로써 숲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1년에 어느 정도의 해충을 먹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숲에서의 다양한 관계를 알므로써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도시숲, 작은 숲에 가더라도 이 숲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고 거의 쓸모가 없는 나무일지라도 다른 생물에 의해서는 쓰일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쓰러지고 나서는 또 다른 나무의 자양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숲을 바라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